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위로와 행복을 드리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나모리 가조지음, 김윤경 옮김, 다산 북스에서 펴낸 왜 일하는가입니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에 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모리 회장의 삶도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던 때 여러 실패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온 그가 세월을 통해 얻은 일과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하면서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데 쓰지만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일하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이 되기를 꿈꾸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왜 일하는가?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키워야 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 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 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한편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한다. 일을 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나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처음부터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당치도 않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돈을 줘도 고생 따윈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할 만큼 건방지고 제멋대로였다.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격을 수양한다는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안이한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쇼후 공업이란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한때 쇼후 공업은 일본을 대표하는 고압 초자 제조회사였지만 내가 입사했을 때는 그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월급도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심지어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내 동기들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을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나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원래 같았으면 감지덕지한 마음에 회사 험담 같은 건 입 밖에 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니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 주신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불만만 터뜨린 것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입사 동기들이 차례차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입사 동기 중 나 혼자만 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이제는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 곳 없는 폐잔병이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대학 졸업자의 인맥도 없고 입사한 회사를 반년 만에 그만둔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혼자가 된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회사를 그만둔 탓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 오히려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훌륭한 성과를 올려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남아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거나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를 결단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다. 불평 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 보자고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의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당시에 나는 쇼우공업에서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로이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새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을 잊은 채 실험에 몰두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됐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를 구해 한 손에는 영어 사전을, 한 손에는 잡지를 들고 읽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 제품은 무기화학 분야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내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 벼락치기로 무기화학을 공부했다. 더구나 경쟁업체에는 그 분야에 나보다 더 능통하고 그 일에만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더 쪼개어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애 소꿉 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에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었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 열심히 일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미래가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일하는 건 질색이야.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내밀기 마련이다. 본래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한 현실에 안주하고 되도록 고생은 피해가고 싶도록 설계된 생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습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지금과 그때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자란 시대는 일하기 싫어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청년이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 환경이 열악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다. 지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혹독했다. 직종이 무엇이든 간에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든지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간에 바로 뛰어들어 일하는 게 당연했다. 게다가 한번 입사한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행동도 사회 통념상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직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였다. 거기에는 개인의 재량이나 의지가 반영될 여지도 없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불행해 보일지도 모른다.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은 더욱 견고해지고 숙련되는 법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필사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련을 참고 견디는 힘도 커진다. 가난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를 통해 나약한 마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높여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윤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 싫어하는 일을 강요받는 일도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장은 큰 돈을 공짜로 얻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이다. 이만한 돈이라면 굳이 하기 싫은 일 계속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도 나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행운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썩혀 버리고 만다. 그러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 관계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보람도 찾기 어려워진다.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인생의 시간이 더욱 즐겁고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고생 저편에서 얼굴을 들며 인생을 비춘다. 이것이 이를 통해 얻는 인생의 참 모습이다. 나는 교세라를 상장했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고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그때 얻은 매각 이익을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돌렸다. 또한 당시 나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상장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자고 마음을 다졌다. 회사를 상장했으니 앞으로는 직원들과 그 가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행복까지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다. 주식 상장은 기업 운영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출발점이다. 기업은 상장 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교세라 주식을 상장하던 날 직원들 앞에서 새롭게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내 뜻을 같이 해달라고 설득하던 그때 선언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범벅이 되고 가루투성이가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앞에만 있는 사람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잠시 몸을 기대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에도 시원함을 느낀다. 그렇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게 닥쳐오는 고생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인생을 살며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방황한다. 일에 더 진지하게 몰두할수록 그 고민과 방황은 더 커진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지? 아마도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일의 근본적인 의미와 일하는 목적을 고민하며 정답이 없는 미로로 들어서기 쉽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맴돌며 고민하고 있을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며 괴로워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처음 근무했던 회사 연구실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무기화학 분야 연구자들 중에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 나이가 같은 사람 중에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사의 풍족한 지원 아래 최첨단 설비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제대로 된 설비는커녕 지원조차 없는 적자투성이 회사에서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은 근무 시간 내내 분말 원료를 섞는 작업만 하다가 하루를 마치기도 했다. 이런 일만 하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따위 일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위축되었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연구에만 몰두하는 경쟁자들이 부러웠다.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몸의 힘이 빠져나간 듯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대개는 이런 흔들림을 없애려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 즉,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중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가늠해 보라는 뜻이다. 주위 사람들은 내게 이런 말로 위로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맡은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는 말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다. 막연한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로 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내 눈앞에 놓인 것 때문이 아닌가. 막연한 미래만 쫓다가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는 일의 위치를 점검하고 실천했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지 못했기에 내가 딛고 서 있는 발밑만을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담금질했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오늘 달성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자. 일의 성과와 진척 상황을 하루 단위로 구분해 확실히 지키자. 하루 동안 적어도 한 걸음만큼은 꼭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라도 더 앞으로 나가자. 단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그 성찰을 토대로 내일은 반드시 한 가지 개선, 한 가지 국리를 더 하겠다고 결심했다. 설비가 열악하고 지원이 없어도 이 하루 단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했고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에 몰두하며 더 좋은 방법을 궁리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한 달로 이어졌고 어느새 한 달은 1년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막연하게만 보이던 목표가 점점 내 곁에 다가옴을 느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일단은 성심을 다해 전력한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년이 된다. 5년, 10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첫 단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단위로 정하고 그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라.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이 일과 삶을 걷는데 가장 적합한 보폭이다. 고난도 행운도 영원하지 않다. 힘들게 고생할 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역경만큼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큰 성공을 거머쥔 경영자가 성공의 기쁨에 취하다 못해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명예를 더럽히고 애써 키운 회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흥하고 망하는 일이 흔하다고는 해도 비극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프다. 실패나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남을 질투하는 것만큼 초라한 일도 없다.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련을 담담하게 견디고 오늘보다 내일 더 노력해 작지만 확실한 성공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과 행운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노력을 거듭해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나 역시 회사에 들어와 파인 세라믹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이 잇따라 덮쳐온단 말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며 탄식과 비관에 휩싸였다. 당시 내게는 연구를 지도해줄 상사도 없었고 충분한 연구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이것저것 방법을 모색해가며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쓸쓸함과 괴로움, 고독감이 엄습해 올 때면 한밤중에 기숙사 뒤편에 있는 작은 강둑에 나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별이 가득 떠 있거나 달이 차올랐을 때, 그리고 잔뜩 흐린 날이나 당장이라도 가랑비가 내릴 듯 어두컴컴한 밤이면 혼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고향을 그렸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읊조렸다. 서글픈 노래를 부를 때면 온갖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기숙사 선배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이나모리가 또 울고 있어 하며 수군거렸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나는 괴롭고 힘든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독려하려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갈 때면 이미 괴로움도 고독도 말끔히 사라졌다. 왜 이렇게 약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건 신이 너를 시험하려고 준 시련일 뿐이야.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품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서글픈 가락도 행진곡처럼 경쾌하게 들렸고 외로움도 달게 느껴졌다. 한 곡의 노래가 내게 용기와 힘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나를 괴롭히던 좌절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인생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일은 없다. 물론 행운 또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시리에 빠져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계속하는 그 시간이 성공의 씨앗을 소중히 키우는 시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살면 이따금 실패할 때가 있다. 설사
실패와 맞닥뜨린다고 해도 결코 절망에 사로잡혀 감성적인 고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은가. 삶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다신 도전하지 않겠어. 고민하고 자책한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속상하겠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실패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어쩌다가 그런 멍청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따져보고 엄격히 반성해야 한다. 충분히 반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깨끗이 잊어버려라.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언제까지고 지난 일에 질질 끌려다니며 괴로워해봐야 백해무익할 뿐이다. 충분히 반성한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기 반성과 자책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며 성장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라. 그런 사람만이 설사 궁지에 몰리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였습니다. 일에 대한 뜨거운 심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일을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일의 본질과 왜 일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나의 삶이 발전할 수 있음을 짚어보는 책이었습니다. 욜로나 파이어족 같은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지만 분명 이 시간에도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윤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쉽고 편안한 길만 찾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력은 더 약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즐거움, 실패와 실수도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난 후에 얻는 성공과 행복이 바로 실패와 성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는 멋진 재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귓가에 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